자, 이제 그거 남은 기간 동안 시험 준비하는 그 뭐냐면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방금 이제 오비탈 문제 어쩌고 저쩌고를 풀었잖아요. 근데 아까 봤던 그런 식의 그 막 수식 나오고 계산 문제 있죠. 그런 거는 한 개 나오거나 말거나, 여기 아시겠어요? 한 개 나오거나 말거나.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그런 오비탈 수식 문제처럼 딱 봐도 어려운 문제를 틀렸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틀렸을 경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이번 시험의 핵심 바로 계산 실수예요. 계산 실수. 계산 실수만 안 해도 무조건 3등급이에요. 알겠어요? 계산 실수만 안 해도. 근데 여러분들이 3등급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계산 실수 때문에 3등급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어려운 문제는 사실 놓쳐도 돼요. 그리고 한두 개 나올까 말까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대비해서 이제 겸사겸사 설명을 드린 건데 이걸 잘 모르겠다고 해서 막 공부를 포기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아는 선까지 계산 실수만 안 하고 풀어도 3등급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험 치기 전까지 희망을 놓거나 하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오비탈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부분은 사실 좀 공부에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누가 이제 갑자기 오비탈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강의를 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강의가 거의 그 오비탈과 관련된 거의 모든 강의예요. 모든 강의. 아시겠어요? 모든 강의여서 그걸 사실 다 보는 데는 힘들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오비탈 부분에서 수식을 활용하는 문제들보다는 아주 수능 수준의 뭐 전자 배치라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1S2, 2S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거나 아니면은 그 뭐냐면 그 뭐야 아유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아유 그거 주기성 그 원소의 주기성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기율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뭐 커진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은 이온화 에너지 감소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 혹은 뭐 전기음성도 어디로 커져요? 1이 갈수록 플러린이 있는 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 커지고 그런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원소의 주기적 성격 있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험 문제에 잘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자 여기 교재 들어보세요. 교재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교재 보면은 중간 구획이 기출문제라고 했죠? 중간 구획을 넘어서면 그 뒤에 그 양자역학과 관련된 연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뭘 공부하냐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 제4장과 제5장 연습 문제가 이 뒤편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 제4장에서는 예를 들면 보어 모델 아시죠? 뭐 예를 들면 에너지 준이 마이너스 뭐 n제곱분의 이렇게 n제곱분의 뭐 상수 이렇게 표현되는 보호 모델 관련해서 이번 시험에 또 하나 꼭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무슨 뭐 선 스펙트럼이니 뭐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라이먼 발머 계열 뭐 그런 내용 있죠. 그런 문제 꼭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를 제4장에 수록해 놨어요.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해설지 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4장 문제들은 내가 그것만 모아놨으니까 풀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4장이 넘어가면 5장에 원자에 대한 양자역학적 사유라고 있어요. 5장 찾았어요? 이 5장이 오비탈 얘기예요. 오비탈. 아시겠죠? 그럼 이 오비탈에서도 뭘 풀어보시냐면
앞쪽에 어쩔 수 없이 그 수식이 나온 것 같아서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와 관련된 수식 문제도 넣어 두었지만 이 부분보다는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호목 2에 37번 여기서 5장에서는 37번 이후 문제들을 조금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37번 이후의 문제들은 자 5장 연습 문제에 있는 37번 이후 문제들은 수능 수준의 오비탈 문제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풀어보도록 하시고 여기에 뭐도 있냐면 원소의 주기성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이쪽을 먼저 풀어보라고 알겠죠? 이쪽은 크게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세금세 풀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되십니까? 됐죠? 오케이. 됐다. 이번에 주기성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 들어가면 하는 거고 안 들어가면 하지 말고 알겠죠? 됐죠? 안 들어가면 안 하고 그러면 애매한 할 때는 교사한테 컨펌을 받아요. 아시겠어요? 컨펌을 받아서 나오면 하면 되고 안 나오면 안 하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문제 구성은 이렇다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편하게 공부를 할 테니까 설명을 드려요. 알겠죠? 자, 그다음 해볼 거는 지금 이번 시험이 수능으로 치자면 수능화학 1의 1챕터에서 나오는 그 반응 양론이 이번 시험에 좀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 양론 관련해서는 앞쪽에 연습 문제들이 쭉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반응 양론 영어로 스토이키오미트리라고 하는데 이거 연습하기 위해서 뭐 마더턱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집을 푸셔도 되는데 그 문제집 풀면 양이 한도 끝도 없이 많죠. 그리고 다 풀긴 그러니까 거기서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것들을 모아놓은 게 내 교재예요. 그래서 내 교재에 있는 걸 우선 해보세요. 알겠어요? 해보시면 거기서 중요한 것들만 꼽아놨으니까 이걸 먼저 푸시고 여기에도 답하고 해설이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으니까 이거 위주로 풀어보라고. 이때 양론 관련해서 굉장히 뭐냐면은 좀 테크닉적으로 필요한 요소 중 하나를 지금 소개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청 학력평가로 나왔던 뭐냐면 양론 문제인데 요 문제를 지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을 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답을 구한 사람도 이게 어떤 원리로 내가 답을 구했는지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방금 여러분들 중에 문제 푼 사람 중에 뭔가를 가정해보고 풀자 이렇게 해서 푸는 거여서 이게 지금 옳게 푼 건지 논리적으로 만든 건지 약간 애매할 수 있으니 이 문제에 들어있는 원리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요. 알겠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반응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반응식 자체로는 무식이 정보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죠. 물질이 뭔지도 알 수 없고 반응 개수도 ABCD니까 아는 정보라고는 1도 없잖아요. 이 실험 데이터 하나만 보고 여기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결론적으로 C 플러스 D 나누기 B 이게 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ABCD에 이런 가정은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BCD가 화학 양론 계수잖아요. 화학 양론 계수니까 그냥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라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물론 그 가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건 이럴 때 이 정보를 보고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1. 일반적 반응 양론 성격.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이 반응식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이 반응식은 딱 봤을 때 너무너무 특별한 화학 반응식이에요? 매우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이에요? 매우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이니까 여기서 언급하려고 하는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양론 풀 때 적용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용해도 매우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화학 반응에서 어떤 식의 접근이 가능하냐? 이런 접근. 자, 처음에 요 A하고 B가 반응물이라는 건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아하니 반응 전에는 반응물만 있었겠죠. 그렇죠? 반응 전에는 생성물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처음에 반응물의 몰수가 Na0, Nb0, 요거이 I라고 합시다. 바로 얘가 그 각각의 초기 몰수라 합시다. 됐나요? 자, 그 밑에 여기에서 반응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 방법이 있어요?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알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뭐 정보가 1도 없으니까. 사실은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도 알 수도 없죠. 그러면 이때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A 대 B 대 C 대 D 이 화학 양론 개수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A N0, B N0 만큼 반응을 하면 얘하고 얘가 C N0, D N0 이렇게 생기겠다. 맞나요? 자, 요까지는 틀린 내용이에요. 요까지는 뭐 당연히 맞는 내용이에요. 요까지는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자, 이때 N0는 내가 뭐라고 도입한 것 같아요? N0는? 비례 상수겠죠? 비례 상수겠죠? 자, 그리고 이때 물어나 볼까요? 이 박스 이름이 뭐예요? 이 박스 이름이 뭐예요? 바로 부피결합 법칙이죠? 일본말로 뭐라고 해요? 부피결합 법칙, 일본말로 기체반응 법칙이라고 하죠. 뜻은 뭐예요? 뜻은 바로 화학 반응에서 일정한 무슨 비? 몰수비. 일정한 몰수비가 나타난다는 게 부피결합 법칙이죠. 그런데 그 몰수비가 무슨 비랑 같다? 무슨 비랑 같다? 개수비와 같으며, 그리고 물질이 만약 기체라면 무슨 비와 같다? 부피 비와도 같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할 때 없어지고 생기는 것에 일정한 몰수비가 있다라는 걸 부피 결합 법칙이라 한다. 됐죠? 뭐 참고로 일정한 질량비는 뭐예요? 질량비는 무슨 법칙이래요? 이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죠? 요 이름 알아둬야 알겠죠? 그래서 몰수비는 뭐? 자, 몰수비는 이 말을 해봅시다. 몰수비는 뭐? 부피 결합 법칙. 몰수비는 질량비는 뭐? 일정 성분비 법칙. 아시겠죠? 요 단어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짜잔 끝이 난다. 그러면 얘는 얼마나 남아요? NaI 빼기 AN0, NBI 빼기 BN0, CN0, DN0. 맞나요? 자, 맞죠? 자, 여기까지 이상해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이때 뭘 해볼 거냐면 델타 N. 자, 이건 뭐냐면 반응 후 물질 총 몰수 빼기 반응 후 물질 반응 전 물질 총 몰수. 이걸 한번 그냥 빼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반응 후 물질 총 몰수가 뭐예요? 이거 다 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반응 전 물질 총 몰수는 이거 다 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해서 이거 빼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더하기 d n 제로. 되십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뭐 이상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단순한 더하기 빼기밖에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비례상수라고 했죠. 자, 비례상수는 고정돼 있어요. 뭐 원하기만 하면 막 바꿀 수 있어요. 이건 가변적인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거는 가변적이에요, 고정적이에요? 이건 확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반응식이 정해져 있으면 A, B, C, D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의 양론이 바뀌어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건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건 딱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반응 전후의 몰수를 차이를 내보면 고정 불변인 화학양론 계수 부분과 가변적인 비례상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이걸 해보자고요. 이걸 해보자고요.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이거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여기 해보자. 이거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이걸 해보자고. 얼마야? 2. 됐어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같죠? 같죠? 잘 봐요. 빼봤더니 이게 전체가 같다. 전체가 같다는 뜻은 이거는 변해요? 변할 리가 없어요? 변할 리가 없고 고정되어 있는데 전체가 같다는 얘기는 이 둘의 뭐까지 같다는 얘기예요? 비례상수까지 같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하고 여기서 적용된 요 부피결합 법칙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exactly same이라는 얘기예요? exactly same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는 몇 배? 2배 반응한 거고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아무것도 아닌 사실인데 그걸로부터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1번 반응에서 진행된 정도와 2번 반응에서 진행된 정도가 같다, 다르다? 완전히 같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두 번째 이 실험 1, 2로부터 각각의 한계 반응물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1. 실험 1에서는 A 1몰이 한계 반응물이죠? 이해했어요? 그럼 잘 봐요. A가 한계 반응물이 아니라 B가 한계 반응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건 B가 싹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B가 싹 사라지면 1번하고 2번의 반응 진행 정도가 어떻다는 얘기죠? 1번하고 2번의 반응 진행 정도가 같아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신몰이 싹 다 반응하면 여기서도 신몰이 싹 다 반응해야 되잖아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얘가 한계 반응물이 아니라 누가? 얘가 한계 반응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1번에서는 A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1번에서 A 1몰이 한계 반응물.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2번에서는 이제 누가 한계 반응물이겠어요? B 5몰이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역시 반대로 가정을 해보면 돼요.
자, 2번에서 만약에 2몰이 썼던 A가 한 개 반응물이다. 이게 싹 다 반응한다는 얘기죠. 싹 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번하고 2번은 반응을 똑같게 해야 되죠. 그럼 이게 싹 다 반응하면 이것도 2몰 반응해야 되는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2번에서는 이게 아니라 얘가 한 개 반응물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에서 1이 완전히 다 없어져야 되고 2번에서는 5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어떻게 같아야 하니까 결국 1번이건 2번이건 A는 1만큼 B는 2만큼 반응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여기 지운다. 줄게요. 얘들아 줄게요. 지운다. 지우사. 쑥쑥쑥쑥. 그러면 사실 이 논리를 1번, 2번, 3번 어디나 다 적용해도 되지만 아무 때나 적용해 볼게요. 그냥 첫 번째 나와 있는 3 실험 1의 양론 분석. 자, 실험 1에서 A하고 B가 몇 몰 있어요? A하고 B가 1몰, 10몰 있지요? 자,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1대 5 반응해야 되죠. 1, 5. 왜? 여기서나 똑같이 1, 5, 1, 5 다 반응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1만큼 없어져야 되고 5만큼 없어져야 된다고요. 맞죠? 그럼 A는 얼마 남아야 돼요? 0 남아야 되죠. B는 얼마 남아야 돼요? 5 남아야 되죠. 이게 1번에서 벌어지는 화학 양론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잘 봅시다. 화학 반응이 A 대 B 대 C 대 D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A가 한 개 반응물이 되면서 완전히 다 반응했잖아요. 그럼 잘 봐. A 대 C 반응하는 거죠. A 대 C는 1대 몇? A 대 C는 1대 A분의 C. 자, 말도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맞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 A 대 D는 1대 몇? A 대 D. 되십니까? 그래서 실험 1에서는 최종 생성물이 C가 A분의 C몰, A분의 D몰이 생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지. 되십니까?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정보 1. A 대 B는 몇 대 몇? 당연히 그럼 A 대 B는 몇 대 몇? 첫 번째 정보. A 대 B는 1대 5. 됐나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B는 5A. 됐죠? B는 5A. 그 다음 두 번째 2. 0 더하기 5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D분의 A. D분 A. 그 다음 A분의 D. 얼마? 얼마? 12.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분의 C 플러스 D가 7. 맞습니까? 7. 그러면 C 플러스 D A가 7이라는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5A가 뭐라고 했어요? 5A가 B랬죠? 됐죠? 이렇게 풉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뭔가 뭐 이상한 걸 뭔가를 가정하고 뭐 그렇게 푼 게 아니고 아주 원론적으로 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양로 문제들을 여기 수록해 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설지들도 붙어 있으니까 해설지 보고 최대한 따라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요 화학 양론에 어디 도망가려고? 화학 양론에
화학 양론에 저 뒤에 가시면요. 저 뒤에 가시면 화학 양론에 쭉 넘어가서 자, 화학 양론의 47번 문제 보세요. 47번 47번 거기 페이지로는 39페이지라고 돼 있을 것이다. 찾았어요? 39페이지 39페이지 찾았어요? 여기부터 무슨 문제의 시작이에요? 농도. 왜? 몰 농도, 퍼센트 농도, 몰랄 농도 막 변환하는 거 있죠? 그거 은근히 약간 까탈스럽거든요. 뭐 원리적으로 대단한 건 아닌데 뭐 좀 계산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47번부터 쭉 넘어가면 65번까지를 수록해 두었는데 요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요 문제 정도 풀면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나 요 파트는 수능에서 어렵게 나온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좀 모아뒀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농도 문제가 있고, 자, 그 다음 요 농도가 끝나.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있어? 농도가 끝나. 그 다음 뭐 있어? 그 다음 화학평형. 아시겠죠? 화학평형 됐습니까? 이 화학평형 이번 시험에 내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비탈보다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계산 실수가 대거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끝없는 풀이. 아시겠죠? 끝없는 연습밖에 없습니다. 화학평형의 양론 계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이게 뭐 K 두고 막 방정식 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리가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가 응용되고 계산이 많아지는 게 힘드니까 여기 있는 거 싹 다 풀어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는 화학평형이 거기 보시면 1번, 2번, 3번 해가지고 한번 넘겨보세요. 쭉 넘겨가지고는 내 문제에 수록된 거에는 23번까지 있을 거야. 그죠? 자, 23번이면 열없죠? 그냥 뭐 할만하죠? 그래서 뒤에 해설지도 있으니까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 아쉬울까봐 피트 기출이 있습니다. 피트 기출. 아쉬울까봐 23번 해설지 지나면 피트 기출 모음 화학평형 있을 겁니다.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화학평형 23번 해설지. 해설지. 이건 뭐예요? 이게 피트 기출. 됐죠? 그래서 피트 기출 문제 수록해뒀고, 피트 기출 문제에도 해설지하고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이 있으니까 요거 정도 전부 다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화학평형 문제는 전부 다 풀어야 해요.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 어딘가에서 비슷한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기출 문제들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이 기출 문제에 놀라웠게도 24년 기출은 이번 시험 범위하고 겹치는 게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학교 커리큘럼이 확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이게 영재고 과학고 뭐 교육 시스템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24년 기출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 시험 범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24년은 패스. 예, 1차, 2차 아무것도 겹치는 게 없어요. 1차, 2차 아무것도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면 23년도 기출이 나오죠? 23년도 기출이 나오죠? 그럼 23년도 기출에 예를 들어서 쭉 넘어가서 여기도 겹치는 게 별로 없는데 이번에 고체 결정 나오나? 아, 고체 아니. 그럼 넘어가면 되고 23년 기출도 없고 뒤에 넘어가면 23년 기출에 여기도 나오는 게 없고
어디에 처음 등장하게 되냐면 23년 기출 쭉 넘어가면 23번 기출의 5번 문제. 23년 2차 고사 5번 문제. 찾았어요? 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2023년 1학년 1학기 2차 고사 5번 문제.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디를 찾으냐? 2023년도 1학년 1학기 2차 고사. 찾았어요? 네. 자, 요거 못 찾겠는 사람. 2023년도 1학년 1학기 2차 고사. 못 찾겠는 사람 다 찾았어요? 네. 찾았죠? 여기서 한 장만 넘기면 5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 표 하나 달려있는 거. 용액 1, 2, 3, 4, 용질 AA, BB, 퍼센트 농도 XEY, XEY. 찾았어요? 네. 이거 은근히 까다로워요. 알겠죠? 네.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네. 이거 꼭 해보시는데 해설이 뒤에 붙어 있을 거예요. 내가 손으로 써서 풀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마지막 끝장에 넘기면 해설이 붙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내가 손으로 써놓은 거 보이죠? 그런 식으로 쭉 넘기시면 이렇게 화학 평형 문제도 내가 풀어서 해설을 넣어뒀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다 하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농도하고 화학 평형이 훨씬 중요해요. 계산이. 알겠죠? 그래서 그 계산 실수만 안 해도 3등급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이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혹시나 해서 오비탈 강의 있죠? 오비탈 강의 기초 축약판 강의가 있어요. 수능 수준으로. 요거를 또 축약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오비탈 강의가 좀 기초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그리고 공부하다 어려운 거 있으면 카톡방에 질문 올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풀어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핸드폰 가져와요. 네. 찾겠어요. 나 아이폰을 찾아가려고. 뭘 못 찾겠어요? 어제 어디 갔어요? 23년을 찾으세요. 이거는 23년 앞에 있겠죠. 우선 23년을 찾으세요. 오, 조심히 가세요. 응? 23년이잖아요. 아니, 잠깐만. 1차니까 1차 다음이 있겠죠. 2차죠. 5번. 이거요. 저 분리가 어려워서 화학하려고요.